예, 방금 아시아나항공 이슈도 들으셨지만 이번에 결산 시즌에 시장은 그야말로 감사 보고서 패닉에 빠졌습니다. 신외관법 시행으로 회계 감사가 깐깐해지면서 이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상장사는 물론이고 이 감사 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는 곳도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증권부의 정희영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비적정 의견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 어느덧 벌써 3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감사 보고서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됩니까? 어제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22곳인데요. 예. 일단 그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주총을 해야 되고요. 주총 한 주 전에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마지막 주총일이 3월 30일이니까 한 주 전인 20일,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감사 보고서가 다 제출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제 기준입니다. 58개 그 상장사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예. 코스닥이 37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코넥스가 9곳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코스피 상장사가 12곳에 달한다는 건데요. 특히나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웅진 이런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들도 감사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회계법인 쪽에서는 올해 그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이 이미 예견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외관법 시행으로 이제 외부 감사인들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회사 측에 요구하는 자료도 많아지고 감사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외부 감사인은 한정적인 만큼 이렇게 감사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시기가 늦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상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만 4월 1일이죠. 사업 보고서와 함께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음 달 1일에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에 유독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게 감사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거는 외부 감사인과 기업이 재무제표에 대한 이견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향후에 비적정 의견을 받을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특히 대기업이 어떤 제출 데드라인을 넘긴다든지 아니면 비적정 의견을 받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비적정 의견 받는 상장사들도 지금 많은 상황이죠. 그렇죠. 외부 감사인의 그 감사 의견은 적정 그리고 한정, 부적정 그리고 의견 거절로 나뉘는데요. 한정을 제외하고는 다 비적정 의견에 속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22곳이고요. 코스닥이 18곳. 코스닥이 18곳, 코스피가 4곳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한정 의견을 받은 곳은 영신금속, 셀바스 헬스케어 등 2곳이고요. 나머지는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 모다와 파티게임즈는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고요.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건설업체 신한이 의견 거절을 받았고요. 이외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금호산업, 폴루스 바이오팜이 한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집단 최초로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시장의 충격이 컸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는 이 감사 의견,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는 상장사가 늘어날 것이다. 30개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예. 이미 22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가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곳이 20곳이었습니다. 뛰어넘었고요.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올해는 외관법 시행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무더기 퇴출 대란 이거 좀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완충 장치가 있긴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관법 시행으로 올해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을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이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기업에 있어서 상장 폐지를 1년 유예해 주기로 했는데요. 일단은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후에 7 영업일 이내로 이의 신청을 하면은 재감사를 받지 않고 다음 해의 감사 보고서의 감사 의견을 토대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2년 연속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아야만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 의견을 받는 기업들도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감사 의견을
감사 의견 거절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데요. 이 상장사들은 이 주식 거래 정지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상장사들은 대부분 다수의 기업들이 재감사를 신청하겠다. 그래서 빨리 적정 의견을 받아서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름만 거론해도 알만한 기업들이 회계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는 것 자체를 두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옳게 왔다라고 하는 거고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단기적인 그냥 이벤트에 불과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증권업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번에 이 감사 의견 거절 기업이 속출하면서 증권업계도 굉장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뭐 일부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 중에서 그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리포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 투자자들은 이렇게 전망을 잘 긍정적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는 건 뭐냐? 뭐 신뢰성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 좀 예를 들어서 라이트론과 케어젠을 볼 수 있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하나금융투자가 앞으로 그 케어젠의 회사 매출 확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면서 매수 의견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심지어 라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기 3일 전에도 그 긍정적인 내용의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SK증권의 리포트였고요. 뭐 SK뿐만 아니라 뭐 비슷한 시기에 뭐 토르스투자증권이나 키움증권에서도 긍정적 평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증권사 리포트를 신뢰도 되냐라는 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증권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애널리스트들은 뭐 회사에서 주는 기업 재정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회사에서 숨기고 있다라면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나름대로의 방어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참고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루머를 나오면서 주가에도 직접적인 좀 악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번 결산 시전에 투자자들이 뭐 투자 피해도 늘고 있고 굉장히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요. 뭐 믿었던 기업이 갑자기 뭐 거래가 정지되면서 투자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감사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그리고 감사 의견 거절받는 기업이 늦어지면서 이런 것을 이슈로 악성 루머를 만들어서 배포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투비소프트를 볼 수 있는데요.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일 상장 폐지 설이 돌면서 주가가 전날 대비 18.95%나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감사 의견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아직까지 나지 않았고 악성 루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뭐 투비소프트뿐만 아니라 올해 뭐 세화 IMC, 팜스웰바이오, 한국코퍼레이션 등도 상장 폐지 루머가 돌았습니다. 심지어 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감사 보고 제출 전에 시장에 이미 비적정설이 돌았고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그 회사 측에 조회 공시까지 요구를 했었고요. 하루 동안 그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